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처지고 옆에 팔자주름도 생기고 눈 주변에 밑에도 좀 패이고 뭐 옆에 주름도 있고 땅김질한 걸 제가 봤어요. 전체를 다 했는데 정말 제가 집에 와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100세 시대죠 이제. 우리가 50대 60대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아직 할 게 많은 그런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가 두 개가 비어 있는데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초대 손님이요. 네, 현역으로 활동 중이신 시니어 모델분. 시니어 모델분들 한번 모셔볼까요? 네. 시니어 모델 협회 사무차장 안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모델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시니어 모델이면서 시니어 모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윤주입니다. 아마 이제 가지고 계신 궁금증들이 공통적으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일 거거든요. 그럼 제 고민부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고민이 많은 시니어들의 고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처지고 옆에 팔자주름도 생기고 특히 또 목주름이 심해져서요. 그래서 저는 목을 늘 가리는데 아, 그래서 오늘 스카프를 하시고 아니요, 있는 그건 건가요? 이제 컨셉상 컨셉이고요. 나이보다 좀 적게 보이는 거? 무슨 수시술이 있는지 얼굴과 목 부분의 이제 주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선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얼굴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는 부분이 이제 안면거상인데, 저 안면 거상 진짜 하고 싶어요. 안면 거상이라면 전체를 당기는 건지 눈 밑에만 당기는 건지 눈 위에까지 당기는 건지 환자분들의 니즈가 나는 다가 아니고 요것만 하고 싶고 요것만 하고 싶고 나는 여기만 좀 당겼으면 좋겠고 하시는 게 생기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안면거상과 목거상이 하나였다면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요즘에는 목거상을 따로 한다든지 안면거상도 중간과 아래를 나눌 수 있다든지 다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얼굴을 당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위 중에 대표적인 게 요 눈 밑에, 그리고 팔자 부위, 그리고 마리오네트 부위, 세 부위를 기준으로 우리가 쳐지거든요. 그 부위를 세 군데를 다 타겟으로 해서 안면거상은 당겨줄 수가 있는 거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당겨봤을 때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도 거울 보고 맨날 이래요. 당기는 방향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당겨줘야 되느냐가 바뀌는 거죠. 불독살 같은 여기 부분이 처졌을 때는 이쪽으로 올려줘야지 이게 없어지겠고, 팔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바뀌잖아요. 이게 아니고 그때는 약간 이렇게 올려야 되고, 당겨야 되는 부분과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시고 환자를 보고 판단을 하시겠군요. 그렇게 하는 거죠. 안면 거상을 하게 되면 얼굴이 작아지나요? 실질적으로 좀 작아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처졌을 때 우리가 얼굴이 커져 보이고 내려와 보이는 게 올라오면 실제로 작아지는 것도 맞죠. 딱 붙이니까. 땅김질한 걸 제가 봤어요. 전체를 다 했는데 정말 제가 집에 와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부러워서요. 다리미로 딱 다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 친구는 지금 60대도 아니고 40대 때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내가 너무 빨리 했어. 너는 60 넘어서 해.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60이 되면서 할 때가 됐구나. 40대에서 한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저 조금 처진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조금 더 처지고 나서 하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많이 처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피부가 자체가 너무 늘어져 있을 때는 원하는 만큼 안 당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실 때는, 아니면 좀 당겨야 될 게 많을 때는 안면거상을 하고, 당길 게 조금 적을 때는 이제 미니 안면거상이라고 얘기하는 미니 거상을 당겨 놓으면 처지는 속도도 늦는 거죠. 어느 정도 처졌을 때 우리가 잘 당겨 놓으면 그 20년 정도 더 있으셔도 되고, 20년 동안 행복했겠죠. 그렇죠. 그 20년 뒤에 이제 안면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한 번 크게 당겨준다든가 하면 투 스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뭐 한 20년 만에 또 다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10년 뒤도 하셔도 되는데, 수술 한 번 하셨으면 10년, 15년, 20년 정도는 저희가 버틸 수 있게 해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목주름이거든요. 목이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목주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숨길 수 없는 게 목이에요. 얼굴은 관리를 하지만 우리 목은 관리가 쉽지가 않아서. 목에 파는 보톡스는 없는 거죠? 목에 하는 보톡스가 있죠. 그렇지만 그건 잔잔한 주름을 펴줄 수는 있지만 크게 처져 있는 건 안 되죠. 강사님 보시면 요거 보이는 요 선, 요거죠. 요렇게. 옆에서 보이는 이런 처져 있는 거미줄 같은 느낌. 네. 처진 게 지방도 아니고 근육이 처진 거거든요. 목거상은 결국 귀 뒤쪽으로 절개선을 넣어서 전체적인 활경근을 뒤로 당겨주고
앞쪽에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피부랑 붙어있는 걸 띄워줘서 촥 달라붙을 수 있게 피부랑 근육을 분리해서 당겨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름이라든가 처진 게 근육이 처졌으면 처진 걸 해결 안 하고 당기기만 하면 나중에 또 처질 거잖아요. 안에서는 달랑거리고 있으니까 여기 뭔가 처진 게 있다. 그 처진 부분을 잡고 내가 넣어봤는데 딱 없어져. 너무 좋아. 그러면 이쪽 부분만 저희가 해결을 하면 되는 거고, 손으로 이렇게 쫙 당겨봤는데 목에는 주름도 펴지고 처진 것도 없어지고 쫙 펴지고 이게 너무 좋아. 그러면 목거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당길 거 당기고 묶을 거 묶고 하면서 싹 이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이제 목거상이다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아픈가요? 수술하실 때는 주무시고 계시니까 수술 후에 아프실 공간들이 사실은 크지는 않아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꼬매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 통증은 있는데, 수술하고 난 부위가 여기가 계속 욱신거리고 너무 아프고 이렇게 쪼이고 그런 통증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쪽 부위가. 이제 흉터가 많이 남을까봐 걱정이 되고요. 이 수술 자체가 아무래도 효과가 되게 좋은데 단점이 이제 얼굴에서 할 수 있는 수술 중에 절개 길이가 제일 길죠. 관자 쪽부터 시작을 해서 브렛나룻을 타고 돌아서 귀 위에서 귀 앞쪽으로 지나가고 또 귀를 돌고 목거상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 머리카락 라인 따라서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 당겨주고, 그리고 피부만 억지로 끌어당기지를 않고 거상을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스마스라는 근막층을 잘 당겨주느냐거든요.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잘 당겨놓고 피부는 적당하게 자연 속에 당겨놓는 게 교과서적인 그 법칙이에요. 많이 당겨서 피부로 당기려고 할 때 피부는 버티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회복 시간이라든가 저희가 밖에 활동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일단은 오늘 지금 얘기 중인 안면거상이라든지 목거상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이시니까 머리가 조금 길이가 있고 귀 앞쪽이라든지 목 뒤쪽을 덮어줄 수 있다면 실밥을 제거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은 가능하시죠. 가려줄 수 있으니까요. 붓기가 심하지 않고 멍이 들지 않았다면 수술하고 3, 4일 뒤부터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사실 지장은 없으시죠. 사람들 만나고 걷고 바깥에 돌아다니시는 게 사실은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죠. 세수하시고 화장하시고 하는 부분에 사실은 제약은 없으세요. 저는 그 부분을 제일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실 수 있죠.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니까. 또 다른 질문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 주변에 밑에도 좀 패이고 뭐 옆에 주름도 있고 눈 위쪽의 부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하고 그리고 윗눈꺼풀하고 그 윗눈꺼풀 위에 있는 눈썹 쪽하고 이마까지 이쪽에 관련된 수술로는 이마를 조금 좁혀준다든지 아니면 위로 당겨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이마 거상이 있을 거고요. 눈썹 아래쪽과 눈 사이 거리가 머신 분들이 있어요. 또 눈이 처졌거나. 그렇죠. 눈썹파 거상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피부가 많이 늘어져서 겹상 커플이 생긴다든지 막 눈이 덮이기 시작하고 눈이 안 떠지시는 분들을 위한 상안검 수술도 있을 거고. 수술별로 어떤 사람한테 어떤 게 더 필요한 건지 그렇죠. 이 수술이 이제 세 가지니까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쨌든 이 세 가지 수술 전부 다 눈 쪽 위쪽이 뭔가 무겁고 눈이 덮이는 느낌이 들고 좀 또렷하지 못할 때 처지는 느낌을 받을 때 하는 수술인데, 눈썹 위쪽이 좀 많이 무거운 느낌이 들고 눈썹 위에서 뭔가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있다든지 이마에 주름이 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마 거상이 필요하신 분들일 거고, 이마가 당겨져야 되는 사람. 이렇게 쭉 당기면 주름도 펴지고 눈썹도 올라오고 여기 처진 것도 해결이 되죠. 눈썹파 거상 같은 경우는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많이 먼 분들, 거기에 피부가 많이 남아서 눈썹 아래를 잡고 올렸을 때 확 변하시는 분들, 상안검 같은 거로 해서 쌍꺼풀이 생기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눈썹 파거상이 좋죠. 왜냐면 쌍꺼풀이 안 생기니까. 원래 없으셨던 분들이 상안검을 했을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쌍꺼풀 생기는 게 싫어서거든요. 상안검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인이 괜찮고 그거를 좀 더 또렷하게 한다던가, 그렇죠. 눈꺼풀에 남는 피부를 없애준다든지, 그리고 눈썹파 거상이 안 되는 분들, 잘라낼 피부가 눈썹 밑에는 없으신 분들은 사실 눈꺼풀에서 줄여줘야 되다 보니까 상안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어떤 수술을 권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눈썹하고 윗
쌍꺼풀 시작점하고 공간이 엄청 넓지는 않으세요. 쌍꺼풀을 가지고 계시고 이마 부분이 막 처져서 눈이 덮이는 느낌은 덜 하시니까 상안검 수술이 제일 적합한 수술이 되겠죠. 상안검으로요? 눈이 피부가 끝이 좀 많이 처져서 네, 맞아요. 라인이 조금 낮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상안검 하면 되나요? 상안검을 하시면서 라인을 조금 높이시는 거죠, 끝에를. 옆에 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굴 부분에 비해서 이마가 굉장히 좀 넓은 편이에요. 근데 이마에 주름이 젊었을 때부터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면 이마 거상을 우리가 하면서 그 이마에 남는 피부들을 없애주면서 이마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절개를 하고 나서 당겨주는 거는 그냥 이마 거상이라고 하고요. 당겨주고 난 후에 남는 피부들을 조금 잘라서 이마의 자체의 길이를 줄여드리는 게 이마 축소. 축소하면서 들어드리는 이마 축소 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마가 넓은 분도 고민이 있을 수 네, 있군요. 그럼요. 이마가 조금 넓으신 분이 면적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주름이 생길 확률이 더 높죠. 맞아요. 피부가 더 생겼어요. 많으니까. 이마 거상을 할 때 목적이 두 가지죠. 처진 눈과 눈썹이 요 사이가 되게 좁고 처졌다고 한다면 이마를 들어주면서 거기를 전반적으로 들어주는 게 하나의 목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마에 주름이 있을 때 그 주름을 펴주는 게 또 이제 두 번째 목적이에요. 했을 경우에 인상이 좀 바뀌거나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될까 봐. 눈 관련된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인상이 진해지신 분들을 많이 보니까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피부가 너무 많이 남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인상 자체가 진해질 수 있는 거는 피할 수가 없지만 수술을 한다고 꼭 인상이 진해지는 건 아니고요. 이마 거상이라든가 눈썹화 거상 같은 방법들로 인상을 너무 진하게 만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대신 이제 내가 그쪽에 해당이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눈이 많이 처져 있다 하신 분들은 눈썹화 거상과 상안검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처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 밑 지방 이 부분이 보기 싫거든요, 정말. 눈 밑 지방 재배치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예인분들도 재배치 정도는 많이 하셨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젊었을 때 피부에 처짐이 없다 보니까 여기 안쪽으로만 절개를 흉을 숨겨서 눈 안쪽으로 해서 그렇죠. 경결막 결막으로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걸 할 수 있는데 불룩한 지방을 평평하게 배치해 주는군요. 눈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잡으셨다가 탁 놓으면 얘가 바로 탁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천천히 돌아가는 아니면 분들이 잡혀 있으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네,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 피부가 남는다는 거죠. 남는 피부는 절제도 해줘야 되고 안쪽에 있는 지방도 재배치하고 근육도 끌어올려서 걸어줘야 되고 소위 하안검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하안검이군요. 아래쪽에 있는 안검이어서 하안검이죠. 예. 다만 경결막 재배치랑 다르게 눈 밑에 절개선이 들어갑니다. 근데 절개선을 속 쌍꺼풀 쪽에 붙여서 넣다 보니까 흉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할 수술은 아니어서요. 이제까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족한테 추천할 만큼 위험한 수술은 아닌가요? 어머니가 사실 안면 거상이 필요하신데 간단하게 이제 큰 변화를 원하셔서 하안검 수술을 하셨거든요. 한 15살 어려지셨어요. 지금 눈 부위가 작은 변화로 큰 나이 차이 효과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화할 때 눈부터 보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안면 거상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안면 거상과 목 거상을 다 포함해서 무리를 하거나 이제 위험한 그런 수술들은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라든지 이제 숙모님 정도 되시면 이제 환갑에 가까워지신 분들의 고민이 이거니까 다음 달에 이제 우리 숙모님 예약을 해놨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렇게까지 위험한 수술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에요. 듣고 보니까 굉장히 겁을 먹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굉장히 젊게 살 수 있는데 어렵게 접근을 하지 예, 않으셔도 그러니까 되는 어렵지 거거든요. 않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저희가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좀 궁금한 게 많이 풀리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이게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죠?